31번 밑줄근 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황제로 즉위한 뒤 개혁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대한제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고종이 1897년 10월부터 이제 광무개혁이죠. 1907년 물러날 때까지. 그렇지만 사실상 광무개혁은 럴전쟁 전까지, 그러니까 즉 1904년까지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광무개혁의 내용을 찾는 내용인데, 자, 광무개혁은 구본 신참이라고 해서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 것을 참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 시스템은 황제권을 강화하는, 그래서 황제가 군사와 재정을 독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장원 중심의 재정, 그 다음에 원수부, 군사,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그렇게 큰 소득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적 토대, 이것을 놓기 위해서 식산, 흥업, 산업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회사, 공장, 또 이를 가동시켜서 또 교육이 필요하죠. 학교 같은 거, 이런 것 등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건양이라는 연호는 을미개혁 때 사용하던 연호이죠. 자, 을미개혁이니까 이제 1895년에서 10월에서 1896년 아간파천 때까지, 직전까지. 자, 해당이 안 되고요. 대한제국은 광무개혁인가 연호가 광무여야 되겠죠.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뭐 한성숭부를 발견하였다. 요 두 개는 1876년 강화도 조약 개항 이후에 그러한 정책 중 하나가 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기군은 1881년에, 그 다음에 방문국을 통해서 최초의 신문인 한성숭부가 나온 것이 1883년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전한국이라든지 기기창, 뭐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건 당연히 틀렸죠. 한일관계의 사례집을 편찬하고 독립공채를 발행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니까 해당이 안 되고, 정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관립학교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대한제국이. 그래서 뭐 의학이라든지 뭐 상공업과 관련된 거라든지 또 뭐 농업, 뭐 잠업, 뭐 이런 쪽도 이제 교육할 수 있는 학교, 뭐 외국어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립 의학교가 나오고, 이거 연계돼서 이제 의학은 또 이제 병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광제원이 이제 각각 1899년, 1900년 요때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인데, 자, 동학농민운동은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1단계 고부 봉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부에서 처음 이제 고부 군수 조병갑의 그런 탐악에 맞서서 전봉준이 맞서 일으킨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후임 군수 박원명이 잘 회무를 했는데, 후임 군수 이용태가 파견이 되면서 동학교도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부 봉기 다음 2단계인 이제 1차 봉기가 있게 되는데요. 호남 지역의 옆 동네 그 접주들과 접촉을 해서 뭐 김계남이라든지 손환중이라든지 무장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백산까지 다시 오고 집결을 한 다음에 정부군과 싸우게 됩니다. 1차 봉기 때.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황토현 전투에서 전라도 가명 군대를 먼저 무찌르고, 그 다음에 홍계원이 이끄는 중앙군대 경군을 황룡천 전투에서 또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성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이제 정부군도 꽤 세졌고 또한 청일 양국군이 출동을 하게 되면서 동학교도들과 정부 사이에 화약이 맺혀집니다. 그게 바로 3단계의 전주 화약이 되겠고요. 이때 동학교도들의 그러한 개혁 요구, 폐정 개혁안을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한 것이 바로 정부 스스로 만든 것이 이제 교정청이 되는데 이제 그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면서 청일 전쟁도 이루어지고 교정청을 폐지를 하고 군국 기무처를 통해서 근대 개혁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1차 가보개혁이 되는 것이죠. 한편 전주 화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자치 행정기구를 만들죠. 동학농민군이 바로 집강수 통치가 있게 되는데, 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게 되자 이제 동학교도들은 안 되겠다, 일본군을 몰아내야겠다. 그래서 구국 항일 투쟁의 2차 봉기, 즉 마지막 단계가 되겠죠. 이를 하게 되고, 여기에는 전라도 호남 지역의 남접 플러스 충청도 지역의 손병희가 이끄는 이제 북접까지 가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논산에서 대본영을 결성을 한 다음에 북상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정답은 바로 이제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하게 되고 논산에서 대본영을 결성한 다음에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신식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는 일본군과 정부군과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양력으로 치면 12월, 음력으로 치면 10월이 되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바로 괴멸이 되죠. 동학교도들이 이제 체포가 되죠. 전봉준 등. 이게 마지막 단계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13도 창의군 결성은 이건 이제 정미의병 때인, 정미의병이 이제 1907년에서 1908년 요 사이에 있었죠. 그때 이제 서울 진공작전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정미의병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밑줄근 조약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청해 알선으로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 바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최초로 근대 조약을 맺은 게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이었죠. 자, 이건 일본의 포함해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맺게 된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일본군함 운용호가 영종도를 공격했다. 1875년에 운용호 사건을 통해서 그 이듬해 강화도 조약으로 연결이 되죠. 자, 강화도 조약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데, 부산 외에 다른 두 곳이 차례차례, 부산이 1876년, 두 번째 1880년 원산, 1880년 인천, 이렇게 강화도 조약에 따라서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일단 1번, 4번은 관련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개항 이후에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통리기무아문이 1880년 12월에 설치가 되고, 아까 나온 것처럼 뭐 별기군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한편 이제 뒤늦게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청은 이제 바로 일본과 또한 청일, 한, 조선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데요. 바로 러시아를 막을 계책을 필요하게 되죠. 이 러시아를 막기 위한 그런 계책을 담은 책이 바로 뭐냐면은 조선책략이라는 게 있는데, 청나라 주일 청나라 관원인 황준현이 저술한 것인데, 조선은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청일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서 미국과의 수교 분위기가 있게 되고, 다른 영국, 프랑스와는 달리 당시 청은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 우호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선을 해서 최초로 서양과 맺은 근대 조약이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1882년 5월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선 책략은 조미수호 통상조약과 관련은 있지만 영향은 아니고,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정답은 뭐 3번밖에 없으니 남은 게 없으니까 3번이 되는데, 조미소 통상조약의 결과 이제 그 주한 주미공사가 부임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조선도 거기에 대한 답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민영익을 대표로 한 보빙사가 파견이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이게 188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대한매일신보의 태극서관이 게재한 서적 할인 광고입니다. 태극서관, 또 뭐 대성학교, 바로 흔들리는 대한제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애국계몽운동체, 교육, 산업, 문화에 힘을 기르자는 대표적인 그러한 애국계몽단체, 공개적이 아니라 비밀 결사 형식으로 이룬 것인데 바로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자, 신민회는 안창호, 또 뭐 양기탁,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했고, 그 외에 거의 모든 당시 민족 운동가들이 다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밀 결사. 자,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이제 입헌 군주 정치를 추구하는데, 여기는 공화 정체를 추구했습니다. 새로운 민의 사회에는 공화 정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애국계몽단체 특징상 교육과 산업에 신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교육과 관련돼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안창호가 평양에 세운 대성학교, 또 평북 정주의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오산학교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에서는 여기처럼 뭐 서적회사는 태극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회사 뭐 이런 것 등을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해외 독립기지를 건설을 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준비를 했죠. 그래서 서간도 삼원보에 이회영 뭐 이런 사람들이 집단 이주를 하면서 경학사와 신흥무관학교 이런 것 등을 설립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1920년대 초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1922년 이듬해에는 이제 조선자가 들어가서 좀 더 커지게 되죠. 일천만이 이런 식이라는 구호 속에서 이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한 것은 바로 독립협회의 그런 운동이죠. 그 다음에 파리 강화회의에 1차 세계대전의 강화인 파리 강화에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것은 중국 상해의 조직이 된 신한청년단이라는 여운형, 뭐 김기식 등이 세운 것인데, 나중에 임시정부의 하나의 모태가 되죠. 그래서 1918년에 이제 결성이 됐지만 그 이듬해 파리 강화회에 김규식을 파리 강화에 보내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는데, 그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도 결성이 되면서 뭐 어떤 체계는 또 뭐 임시정부의 또 뭐 대표적 자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문연구소를 세워 한글의 문자 체계를 정리했다. 1907년 조선 대한제국 정부 내에 학부가 되겠죠. 오늘날 교육배당하는 여기에 이제 국문연구소를 세우고 지석영, 그 다음에 한인샘, 주시경 이런 선생님 등을 여기에 초빙을 해서 한글을 연구하게 했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자, 사진만 보더라도 한능검을 기출문제를 많이 보신 분들은 한국과 굉장히 애정어리게 봤던 헐버트라는 인물이죠. 친한 인사이다. 미국 출신이지만, 자, 이 부분은 이제 그 두 가지 점에서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개항 후 근대식 학교가 설립이 되는데, 관립학교 중에서 1886년 유경공원이라는 것이 설립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외국어 등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외국인 교사가 초빙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헐버트가 되겠습니다. 헐버트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한국의 역사, 지리 이런 것 등을 영어로 소개를 해서 서구에 알리게 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3인 필지라는 이제 세계 지리에 관한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러한 책이 있죠.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이 흔들리는 주권, 대한제국의 을사조약 이후, 그래서 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가 있었죠. 여기를 방문하기도 하고요. 예, 뭐 등등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일제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의 유해는 한국 외국인 이 묘소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를 보도록 하도록 하죠. 화폐 정리 사업을 주도했다. 자, 이건 대한제국의 이제 금융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본이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반환 활동을 한 것이죠. 이거는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서 온 일본인 재정고문 메가타가 주도한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한글 백동화 쓴 사람들은 다 쫄딱 망하게 됐죠. 1905년에서 1909년 요 사이에. 그 다음에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을 설립한 사람은 스크랜튼 부인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 외에도 웬만한 여학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설립에 참여와 후원을 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뭐 수원이라든지 충청도 이런 지역까지도 가서 활동을 했던 그러한 뛰어난 애정을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죠. 친일 인사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했다. 이거 역시 메가타와 함께 외교 고문원 스티븐스는 미국인인데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죠. 이 사람을 1908년 샌프란시스코 선착장에서 죽인 사람은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인 장인환, 전명훈 두 분이 되겠습니다. 논설, 단연 보국절에 서서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 담배 끊어서 그 돈으로 성금을 해서 이제 나라에 보국을 하자는 소리죠. 이건 단재 신채호 선생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게 이제 황성신문에 실린 것인데 황성신문 그러면 장지현이 생각해서 장지현이 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신채호 선생님이 작성한 것으로 오늘날 판명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가단체 활동으로 오는 것은 자 아들아 제중원 의학교 1회 졸업생이 된 것을 축한다. 제중원 광해원 근대식 병원이죠. 10년 전 아버지께서 어디가 주관한 관민공동회 관민공동회와 같이 따른 게 독립협회죠. 당당하게 배시진 충국 애군의 뜻을 밝혔다. 이 백정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이 백정이라는 소리죠. 이 사람이 이제 박성춘이라는 사람인데 독립협회는 이 민권을 크게 신장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차별받던 계층 신분 사람들도 충군 애국의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러한 토론회, 관민공동회, 만민공동회에서 연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정 출신 이 박성춘이 바로 이러한 것을 했고요. 그 아들이 의사까지 될 정도였죠. 또 뭐 멸시 받던 시전 상인도 뭐 독립협회 간부가 된다든지 아무튼 이 독립협회 활동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독립협회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이렇게 뭐 세 가지 모토로 나누는데 이제 그 일종의 그 애국계몽 운동의 어떤 선구적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정치 참여, 민의 정치 참여, 그래서 자유민권 이거와 좀 관련이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의회에 해당하는 것을 설립을 추진한 것이죠. 그래서 중추원 이 제도를 개편을 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독립협회에 이 자주국권, 이권수호운동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고종이 되게 좋게 생각을 했는데 고종은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에서 보다시피 전제군주제를 표방하는데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의회, 입헌군주제예요. 그래서 결국 탄압을 하게 되고 한국협회 보부상 단체에 해산을 하게 되고
이제 광무개혁, 뭐 전제 황권 강화 이런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민공동회에서 고종이 하도 그 민의 그런 요구가 뜨겁게 있기 때문에 굴복을 해서 관제를 반포를 했는데 1898년 11월 발표까지 했어요. 근데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황국협회를 통해서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키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단체들 보도록 하죠.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주를 저지한 것은 보안회가 되겠죠. 최초 애국계몽운동단체 1904년에 있었던 일이고, 농촌 계몽을 위한 분나루트 운동을 1930년대 초 1년부터 추진한 데는 동아일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나루트 러시아어인데 농촌 속으로는 뜻이고 학생들이 방학 때 농촌에 가서 계몽운동을 펼치는 것이죠. 조선일보는 비슷한 시기에 문자 복음도 한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죠. 조선어학회와 함께. 그다음에 외교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이승만을 책임자로 한 거. 임시정부가 되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에는 당시 이제 그 민족 자결주의 뭐 등등등등 외교적으로 뭐가 좀 가능해 보는 듯 했었어요. 그렇지만 여의치는 않았었죠. 아무튼 구미위원부 설치, 대한민국정부고,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한 여권 통문은 서울 북촌 내에 좀 명문 부녀자들이 모인 단체 찬양회가 바로 여성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여권 통문을 1898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7번. 가와나 사의식에 수사하시는 것은 조선운동 사회운동단체인 정우회, 그러니까 사회주의 단체죠. 선언서를 발표했는데 민족주의 세력과 과도기적 동맹자적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 타협과 항쟁을 분리시켜 사회운동의 본래 사명을 잊지 말자. 자, 1920년대 들어오면서 민족주의 내에서 일제와 타협하자는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자, 이거는 이제 일제의 그 통치를 인정하면서 자치를 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거부하고 완전 독립을 주장하느냐, 요 노선의 차이인데, 이게 이제 타협적이 되겠고 이게 비타협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단체는 치안법 등으로 인해서 합법적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묻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사회주의 단체 정우회가 비타협적인 그러한 민족운동 단체라면 우파라도 제휴를 할 수 있다. 정우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26년 11월인데 여기에 민족주의 증이 이제 크게 환영을 하면서 이듬해 1927년에 2월에 좌우합작단체 신간회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간회는 4년 뒤 1931년 해소가 됩니다. 뭐 해체가 아니라 해소인데 스스로 내부에서 이제 중지 그만두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점차 타협주의자들도 슬슬 들어오고 사회주의 노선에서는 이렇게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좀 투쟁적인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해소, 여기 보면 해소 문제 토의도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신간의 활동 요걸 찾으면 되는 것이죠. 자, 1927년에서 31년 사이인데 신간에 하면 나오는 문제가 꼭 있죠.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진상보고대회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뒤에서 후원했죠. 네. 민중대회 사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금부로 조직한 것은 1910년대 항일 민족 비밀개선단체죠. 임병찬 1912년에 있었던 것이죠. 조선 총독부의 국권 반환 요구서까지도 제출할 정도였죠. 독립군이 봉오동에서 큰 성리를 거두었다.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이 주축이 돼서 1920년 6월 봉오동에서 일본 대대급 병력 150여 명을 사살했죠. 이어서 청선전투로 이어지고요. 최팔룡, 백관수 등 조선민족청년당 소속의 그런 동경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3.1운동으로 연결이 되죠. 예, 영향을 주죠.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된 것은 1938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은 이제 조선민족혁명당이라는 것을 이제 약간 그 좌우 합작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좌파 쪽 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이들이 이제 그 제휴를 한 것이 좌파 계열의 민족 운동 계열이 다 모여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1937년에 결성을 하고 그 산하에 조선의용대가 창설이 됐습니다. 중국 국민당에 지원을 해서 중국 관내에 있었던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8번 밑줄근 이곳에 해당하는 지역을 보기 속은 것은 박영만이 나왔어요. 박영만 하면 대조선 국립군단 미주 하와이에서 만든 것이죠. 쉽게 정답은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바로 대조선 국민군단 군단이니까 무장 이러한 것을 이제 중심으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외에 뭐 서간도, 뭐 북간도, 연해주, 러시아령, 상해, 멕시코. 네, 미주는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인 단체가 있죠. 미국 내에 대한인 국민회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미주 하와이 쪽에서 여기서 뭐 미국은 이제 하와이밖에 없으니까 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얼굴만 봐도 이분은 양세봉 장군 조선 혁명군을 이끄는 양세봉 장군 이분은 지청청 장군 한국 독립군과 한국 광복군을 이끌었죠. 자, 이 둘은 뭐 꼭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1930년대 초 만주 쪽에서 한중연합작전 성격으로 해서 크게 일본군을 무찌른 그러한 대표적인 두 인물이 되죠. 그래서 남만주 쪽에서는 이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군이 북만주 쪽에서는 바로 이분 지청정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 각각 중국 의용군과 호로군과 결합을 해서 연대를 해서 다음 같은 전제를 꼭 외워주세요. 양세봉 장군 딱 두 개 영릉과 흥경성 그 다음에 지청정 장군은 좀 많긴 한데 시호자가 많이 들어가요. 쌍성보, 사도하자, 그 다음에 동경성, 대전자령 요 네 가지 전투. 그래서 대략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양세봉 장군이 죽는 1934년 요 사이 1930년대 초에 이들의 활약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대전자령 전투, 지청정 장군.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조선혁명관부학교를 설립을 하고 황푸군관학교에서 군사를 맡는 것은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의열단하고 관련된 사람인데 의열단 핵심 인물이 이제 김원봉이 되겠죠. 물론 김원봉 외에 다른 뭐 윤세주 이런 사람들도 이제 여기 이런 운동에 참여했는데 처음에 1919년 의열단에서는 개인적인 뭐 의거 형태에서 한계가 있죠. 좀 더 조직화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당이 필요한 것이고 조선민족혁명당 그 다음에 당성에 입각한 장교 양성이 필요하는데 먼저 이것을 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당시 중국의 국공합작에서 세워진 황포 군관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 군사훈련을 받는데 여기에 그 중국 공산당의 주은혜라는 사람이 사실상 책임자예요. 장개석이 교장이지만 그래서 거의 다 여기 갔다 온 사람들은 거의 다 공산주의 계열의 그런 사람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수료를 한 다음에 정치 장교 간부를 양성해 됐죠. 그래서 1932년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죠. 황포군관학교는 1925년부터 입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강단을 중심으로 북로군 정수를 주직한 사람은 자 대종교와 관련된 것이죠. 중강단은 대종교의
간부 인부 중에 이제 서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중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북로 군정서를 조직을 하고 사령관으로서는 이제 김자진을 임명을 해서 청산리 대첩을 이끌어냈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밑줄근 시기에 일제 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부평 공원에 있는 이 동상은 일제 무경쟁 조병정에 강제 동원된 노동자. 강제 동원된 노동자면은 징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징자 들어간 거 강제성이 있는 것은 민족 말세기가 됩니다. 그 시기는 일본이 전쟁으로 나오는 1937년 7월 이후 중일전쟁 때부터죠. 확대를 해서 1940년에 태평양 전쟁 등등등등. 자, 그래서 이 시기의 정책을 우리 민족을 전쟁에 동시해서 민족혼을 말살하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그러죠. 자, 이거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를 천황나라의 그런 백성으로 만들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 또 하나는 총동원령을 통한 인적 물적 수탈, 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적 물적 수탈에 보면은 인적 수탈은 방금 말한 이제 뭐 징용, 뭐 또 강제로 끌고 가는 뭐 징병, 처음에는 이제 뭐 지원병 형태였는데 학도 지원병 뭐 등등등등 그런 거에서 이제 나중에는 그냥 다 끌고 가죠. 여자들도 끌고 가죠. 근로정신대, 뭐 보국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물적 수탈, 전쟁에 필요한 군량미와 관련돼서 미국 공출이라는 건 대가성 없이 뜯어가는 거고, 또 배급제라든지, 그 다음에 금속 공출, 전쟁 금속 무기 필요하니까, 그래서 다 뜯어가고, 뭐 교회 종, 학교 종 이런 것까지 뜯어갔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일제의 정책은 대략 1910년대 헌병경찰 무단 통치기, 그 다음에 1920년 보통경찰 문화 통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치안유지법을 공포를 한 것은 1925년이죠. 문화 통치기 때 있었던 일이고, 치안유지법은 근본적으로는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자, 사회주의를 탄압하고 천황제를 부인하라, 민족운동가들도 다 잡아들이게 하는 법이 되겠죠. 공포를 했으니까 공포는 1925년이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토지조사령을 1912년에 발표하는데 1910년대 무단통치기죠.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신고 토지는 총독부가 싹 쓸어가죠. 또한 1910년대는 헌병경찰 통치의 그런 무자비한 통치죠. 조선 태형령 매질하는 거, 직결 처분 내에 그냥 재판도 없이 바로 헌병이 처벌할 수도 있죠. 그리고 1910년대는 일제가 철저히 식민지 차별교육을 합니다.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보통학교가 일본은 6년인데 조선은 4년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 2차 조선교육령 1920년대부터는 일본과 좀 맞춰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여전히 식민지 차별교육은 많기 때문에 뭐 60만 세라든지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서 식민지 차별교육을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민족 말살기, 총동원 정책, 고 관련된 것은 식량 배급 미국 공주제 4번이 되겠습니다.